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주 이 시간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신광수의 주파수 오늘도 주파수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욕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주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이런 이 월가의 격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eople hate to think, 영어로 되어 있네요.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그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한다. 앞에 나온 내용을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그 번역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시장 빠진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반등 나온다, 반등 즐겨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지난주부터 인버스 종목 들고 나오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긍정론자도 있고 뭐 부정론자도 있는데 저는 좀 시장을 좀 웬만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쁜 일에서 우리가 직접 정말 나쁜 일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면서 그 가능성도 좀 매우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길 바라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심해봐야 된다는 월가의 격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격언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잠깐씩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닷컴버블과 현대 주도주.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에 현재 5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 주 종목, 여기다 플러스해서 테슬라죠. 이 5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 2000년에 닷컴버블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인텔, 월마트 마찬가지로 5개 종목이 올라갔다. 나머지 종목은 별로 못 갔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버블합니다. 닷컴버블 때 당시 대비해서 버블 수치가 임계점의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자, S&P 500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 빨간색 선은 잠깐 볼게요. 여기 초록색 선이 주가의 현재 흐름입니다. 3,233.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이죠. 요게 제가 주당 EP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EPS만 본다. 무조건 EPS만. 우리나라는 퍼와 PBR을 보지만 미국은 주당 얼마씩을 버는지만 본다. 월가에서는 통상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요. 주가 차트가 S&P 500 기준으로 2,000선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사실 실적 대비, 그러니까 가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가치 투자 많이 하시고 중장기로 묻어둘 종목 없나요?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2,000포인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S&P가 얼마죠? 3,200포인트네요. 현재 좀 뭐 약간 좀 빠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자라고 말씀드려서 가져왔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자산 매입 관련된 부분인데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꺾이고 있고 물론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조가 넘을 수 있다. 8조 달러가 넘을 수 있다. 아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할 것 같은데 슬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에서 좀 놓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시죠? 굳이 여기서 자산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지난번 연준의 이 금융안전보고서, 스트레스 보고서에서도 제가 그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추가 부양책 계속 얘기해라. 7월 말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7월 말에 이제 그 3차 추가 부양 패키지인가요? 지금 그게 이제 입법이 지금 통과될지 말지 좀 봐야 되는데 다다음 주 겁니다. 아마 다다음 주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상원은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할 텐데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의 뭐 하원 의장이 펠로시도 지금 약간 좀 트럼프 좀 싫어하고 서로 조금 이렇게 뭔가 공격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민주당에서 과연 허용할 수 있을지.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격차가 벌써 12% 넘게 이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써서 다시 한번 주가를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찬성을 할지 한번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부양책 관련된 부분인데 이전에 아마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실제로 의장이었죠.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고 아실 겁니다. 약간 그 흰 수염이 나신 분이 있어요. 좀 머리가 좀 벗겨지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아마 이제 연준에서는 더 이상 카드를 쓸 게 없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 의회에서 단호한 확장 재정을 촉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기 부양 패키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정부 지방이 이제 그러니까 7월, 8월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확장, 추가 부양책, 3차 부양 패키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슈퍼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 예정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조금 뭐랄까요, 좀 방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전문가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을 좀 보겠지만 사실 시장을 바라볼 때 정치적 이슈, 미국의 정치적 이슈도 봐야 되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과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벤 버냉키는 연준에서 더 이상 카드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을 한 발췌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추가 부양책이 7월 말 8월 초에 통과가 될런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동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파동을 말씀드릴 텐데 선물 4시간 추인데요. 지금 미국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로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오후 한 6시 정도에 이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미국 같은 경우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인데 240분 봉이죠. 어찌 본다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5파동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분명히 제가 한 달 전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드렸죠. A, B, C 파동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고점을 넘어가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미국의 주가가 저는 오늘 밤 미국 주가 빠질 것 같아요. 파동상으로 접근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 세부 파동을 좀 보면요. 여기에서 좀 짧게 파동이 나왔는데 글쎄요. 전고점을 여기를 추가적으로 넘어가기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좀 빠지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저는 오늘 마이너스 1% 이상 빠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시부에서 금리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유럽 증시가 그냥 도통 상승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편입 종목의 손저가를 좀 올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혹시나. 오늘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아마 다들 아셨을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세계 최대 제약사죠. 테마파마라는 회사랑 같이 어느 정도 경쟁하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백신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미국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하다 바로 끌어올렸던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전의 고점이 2221포인트가 그래요. 여기 이전에 여기 좌변에 보시면 여기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오늘 시초가가. 근데 오히려 낮게 형성되더니 오히려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가 얘기 나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2200선을 그래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왜냐?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어제 경기 민감주도 올라갔고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강원랜드까지 심지어 갭상승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면은 어느 정도 국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 되면서 무역적 교류가 활성해지면서 유가도 43불, 44불, 45불, 50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유가 말씀드렸잖아요. 42불에서 43불이 제가 볼 때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근처까지 가다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굉장히 흐름이 중요해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근데 오늘 사실 백신 뉴스가 나와서 저는 정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는 정말 짧은 조정이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최대 호재가 나왔는데 9월 달에 나온대잖아요. 9월 달에. 지금 모더나 나왔죠. 이틀 전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히려 더 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7월 27일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특이점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잠시 깜빡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더나에서 임상실험 들어갑니다. 27일 날.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백신 임상이 잘못돼가지고 뭐 연기가 되거나 갑자기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지금 렘데시비르도 치료제로서 약간 좀 왈가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백신, 유일한 희망의 백신이에요. 근데 지금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가지 회사가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가지고 오히려 9월이면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실패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언론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자는 거죠. 그래서 7월 27일 날 모더나에서 인체 임상 들어가는데 이때 모더나에서 어떤 코멘트를 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파동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오늘 저는 마이너스 1% 이상 좀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빠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5파동 하락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만약에 3파동으로 끝나면 반등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면은 이제부터 하락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 아까 올린 겁니다. 모든 편입 종목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으로 묘사를 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신용장고 추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자, 요게 파란색으로 이게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대주장고 거래예요. 대주장고. 이게 뭐냐면 공매도 쉽게 말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대주장고 비율인데, 요게 이제 2018년도 1월. 그러니까 2018년 1월 때 아시죠? 신라젠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 주가가 2,600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갔죠, 이때. 고점 찍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 신용장고가 이 정도였어요. 지금 신용장고. 이 노란색이 신용장고거든요. 이때도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죠? 바이오를 안 갖고 있으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신용장고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D+2 기준인데 벌써 어때요? 13조 넘어갔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안 들어와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1,000억, 2,000억 샀다가 다음 날에 500억, 1,000억 매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신용장고 벌써 13.5조입니다. 생각해보자. 근데 물론 공매도, 대주장고 관련돼서 계좌를 만들지 마서 빌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대주장고가 굉장히 지금 제로에 가까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9월 달에 공매도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만약에 메이저들이, 세력들이, 뭔가 스마트 머니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 9월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보유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공매도가 9월부터 폐지되니까.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연기된다는 소리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만약에 하방 공격을 한다면 8월 달에 7월, 8월 넘어갈 때 하방 공격한다면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전에 한번 6월 19일 날 코스닥 마이너스 7% 빠진 날에 공매도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마이너스 7%까지 뺐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거든요. 그게 흔들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테스트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세력들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좀 의심해보자. 신용장고 이거 과연 어떻게 털고 갈지 세력들이, 메이저들이 그 부분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 기준으로 시장에서 상승하는 사람의 베팅이 많은지 시장에서 하락하는 사람의 베팅이 많은지라고 볼 텐데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 여기만 확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최근의 부분입니다. 이제 검정색이 이제 콜, 주가가 상승하면은 수익 나는 종목. 파란색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 나는 종목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전히 뭐 바닥에서 기고 있죠. 바닥에서 기고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때 비교해 보시라고. 요때 교차점. 예. 요때도 마찬가지로 풋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바닥을 기었죠. 콜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수랑 다수. 누가 돈 번다고 했습니까? 누가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주변에서도 지금 주식시장 뛰어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질문 듣고 지수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왜 하락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말씀드리는데 경제적 데이터 지표 다 가지고 나서 말씀드리죠. 수급까지. 주파수의 마지막 수급입니다. 수급. 미국의 S&P 콜풋 비율.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이번 달까지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1년 정도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10년 정도 잡고 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맞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인버스를 투자한다?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주식을 쉬는 게 답이에요. 왜? 이 포모 현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더 올라가도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미국 주가 쭉 빠졌을 때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등 나왔잖아요. 코스피 2200 찍는다라고 한 달 전에 눈을 얘기하니까 2200 찍었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다. 상방의 상승에 베팅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주파수의 수급 S&P 500 코스피 비율의 최신 판을 발췌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신건수 주파수는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테슬라 공부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테슬라 기술이 정말 어떤지 그리고 차후에 어떤 부분이 나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건수의 주파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